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놀라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들의 대가 없는 호의라고 하는데요. 내 일과 남의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외국의 문화상, 남의 도움을 경계하고 자신 또한 곤경에 처한 남을 도와주는 것을 꺼리곤 하지만 한국인들은 곤경에 빠진 사람을 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돕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특별한 시선으로 보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된 헝가리 여성이 자포자기한 채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한밤중에 한국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두 다리라고 할 수 있는 휠체어가 고장나버렸고 이때의 끔찍한 사고로 인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인으로 K-팝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학생이랍니다. 사실 저는 K-팝이 지금처럼 헝가리에서 엄청난 유행을 끌기 전에도 몹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K-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비만이었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곤 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게 K-팝이에요. 당시에는 제가 듣고 있는 노래가 K-팝이라는 것도 몰랐답니다. 저는 그냥 그들의 노래가 좋았고 따라서 출 수 있는 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K-팝을 흥얼거리면서 춤까지 따라 추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살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수준 높은 동작을 구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서 군것질이나 먹을 것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K-팝을 접하게 되면서 살이 엄청나게 빠졌으며 저를 못살게 굴고 놀리던 친구들의 괴롭힘도 사라지게 되었죠. 가끔 짓궂은 친구들이 제가 이상한 노래를 듣는다며 괴짜 취급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저만의 취미가 생긴 것 같아서 더욱 당당하게 K-팝을 즐겼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을 곳곳에서 K-팝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렇게나 저를 놀리던 친구들이 저보고 K-팝 댄스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었고 이건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마을 광장에서 그들과 함께 K-팝 댄스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명으로 시작한 소규모 K-팝 댄스 그룹은 수십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마을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굉장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재밌게도 K-팝의 인기는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동유럽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다른 동유럽 사람들도 제가 사람들에게 K-팝을 가르치는 영상을 엄청나게 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유명세는 동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한국으로 가서 전문적으로 춤을 배우고 아예 헝가리나 동유럽 쪽에 K-팝 댄스 학원을 차리기로 계획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백댄서나 댄스 오디션에도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이나 돈을 모으며 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눈을 떴을 때는 제가 병실에 누워 있었고 하반신 쪽의 감각이 아예 안 느껴진다는 것만 인지할 뿐이었죠. 이런 소름 끼치는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고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병원의 진단을 들으니 저는 불완전 전신마비로 하반신은 아예 못 쓰는 상태고 하반신 위는 기능할 수는 있지만 감각이 없어서 통증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제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좋아하던 K-팝 춤도 더 이상 출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재활치료 같은 그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가해자는 가난한 일용직 트럭 운전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했고 저희 집은 비싼 재활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저는 꿈 많던 소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몇 개월 동안이나 집에만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보기 싫었죠. 춤으로 유명했던 제가 걷지도 못하게 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그런 제가 걱정되었는지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과 제 사정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저를 위해 돈을 모금해줬고
저희 부모님의 돈까지 모아서 저는 전동 휠체어 하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뜻밖의 선물을 받고 저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단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제가 그렇게나 가고 싶었던 한국으로 떠나는 거였어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장애가 있는 제가 혼자 외국으로 떠날 수가 있냐며 저를 뜯어말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혼자 못 해낸다면 장애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견뎌내지 못할 것만 같았기에 오기로라도 혼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오기와는 달리 전동 휠체어를 탄 저는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남들에게 받는 도움이 익숙지 않았던 저는 제가 과연 한국에서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런 걱정은 전부 사라졌어요. 일단 한국은 헝가리와는 다르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화장실은 널찍한 장애인용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었고 영어가 적힌 비상벨이 항시 설치되어 있어서 든든했죠. 그리고 도보와 더불어 꼭 휠체어용 도보가 설치되어 있어 한국에서 제가 못 가는 곳은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해서 몸이 불편한 저를 최대한 배려해줬고 숙소까지 직접 데려다주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며 호텔 연락처까지 알려주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짐 정리를 마치고 한국식 광장이라던 한강공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은 무척이나 놀라웠어요. 당연히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탑승이 쉽지 않겠거니 생각했던 한국의 지하철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했고 한국인들은 휠체어를 탄 저를 보자마자 한쪽으로 피해주는 등 엄청나게 배려심이 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무사히 한강공원에 도착했고 한강의 야경을 감상하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임에도 술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구경하며 한국적인 분위기를 한껏 즐기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국의 밤을 즐기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전동 휠체어의 컨트롤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컨트롤러를 계속 조작해봤지만 여전히 휠체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 휠체어를 밀어주는 고생을 하면서까지 저를 숙소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애초에 두 다리를 잃으면서 하락한 자신감 때문에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용기조차 없었거든요. 저는 빠르게 휴대폰으로 망가진 전동 휠체어를 고치는 법에 대해 찾아봤지만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찾아봤지만 장애가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장애가 있다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구나 싶어서 갑자기 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밖에 있다 보니 만반의 채비를 하고 담요까지 챙겨왔지만 너무나도 추워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또한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강 주변엔 사람들로 가득했고 불빛도 환했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은 빠져나갔고 왁자지껄했던 분위기도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처지에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고 망연자실한 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하철 마지막 열차 시간도 지났을 거라 생각하니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던 제게 어떤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한자리에서 계속 덜덜 떨고 있고 표정도 몹시 안 좋아 보여서 물어본다며 혹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냐고 묻더군요. 절망에 빠졌던 저는 이 남성이 제게 관심을 가져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느낌을 받았고 서러움과 고마움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지금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데 전동 휠체어가 고장나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조금 당황하더니 진정하라고 말한 뒤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저를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줬습니다. 이 한국인 남성은 제가 머무는 호텔의 위치를 검색하더니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열차가 끊겼으므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야 한다며 자신이 택시 잡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남성은 제 무거운 휠체어를 끌어주며 큰 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미안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늦었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연신 고맙다고 말하자 이 남성은 한국인들은 원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돕는다며 아마 자신이 아니었더라도 누군가가 저를 목격했다면 무조건 도왔을 거라 말하더군요. 그렇게 그와 동행하면서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헝가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고 그는 제가 겪은 일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면서 제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이 남성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택시를 타게 되었고 택시는 평소에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생겨서 물어보니 전동휠체어는 특수목적 택시를 타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 한국인 남성의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도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게 한국에서 가볼 관광지나 먹을 것 등을 이것저것 추천해 주시고 저를 편견 없이 대해줬거든요. 그렇게 호텔에 도착한 제가 돈을 지불하려고 하자 택시기사님께서는 이건 앱으로 예약된 택시고 방금 전 남성이 이미 결제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인들에게 더 놀라기도 지쳐서 그저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알고 보니 일전에 저를 안내해줬던 호텔 직원이 휠체어를 탄 제가 새벽 늦게까지 안 오자 혹시 몰라 호텔 앞까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위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또다시 길거리에서 울어버렸고 이 직원은 저를 달래주며 이번 외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호텔에서 머물지 않아도 좋으니 한국을 여행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까 준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호텔방 안으로 들어와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애를 얻은 저를 편견 없이 대해주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고 다리를 잃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세상은 아직 두 다리 없이도 살만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삶에 대한 용기를 가지도록 도와줬고 제 장애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줄 사람들은 제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사랑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졌고 헝가리로 돌아가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컨트롤러는 휠체어 전원을 리셋시키니 정상적으로 작동되더군요. 저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된 헝가리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